천국의 계단 시작했습니다. 어제 새롭게 다이어트로 PT 문의를 하신 분이 있어서 오늘은 다이어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보통 이제 여성 회원님들이 다이어트를 결심하시고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탄수화물을 중단하거나 탄수화물을 적극적으로 제한하는 것들인데, 사실 탄수화물을 제한하고 탄수화물을 안 드시는 경우가 오히려 살이 찌게 만드는 주범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하게 되는 이유와 근력 운동을 할 때 몸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텐데, 근육은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이 두 가지입니다. 탄단지 중에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대부분 쓰게 돼요. 그런데 단백질은 거의 쓰지 않고 초반에 0.5초, 30초 정도의 분량만 단백질이라는 재료를 쓰게 되고, 나머지는 주로 탄수화물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근육 운동 하시기 전에, 웨이트에 오시기 전에 단순 당류를 드시고 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회원님들한테 만약에 군것질이 조금 하고 싶다 하시면 차라리 운동 전에, 운동 직전에 드셔서 단순당을 먹어서 빠르게 에너지를 채워놓고 운동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 지방으로 전환되지도 않고, 또 한 가지는 힘이 난 상태로 열심히 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단히 말하면 그거죠. 근육은 탄수화물이 있어야만 힘을 낼 수 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오해하시는 게, 아침에 일어나고 나서 공복으로 오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공복 유산소 이런 얘기 들어보셔서 아마 더 그러시는 것 같은데, 유산소는 공복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무산소 웨이트는 공복에 하시는 거는 근손실의 위험이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근육 운동의 주 원료는 탄수화물인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몸에 남아있는 탄수화물이 거의 없어요. 잠을 자는 동안에 이미 몸에 비축되어 있는 탄수화물이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지만, 어찌됐건 아침에 일어나면 탄수화물은 거의 없는 상태다. 그러면 탄수화물이 없는 상태니까 공복에 웨이트를 하시면 기운이 없고, 기운이 없어서 힘을 내지 못하니 운동의 강도가 떨어지겠죠. 운동의 강도가 떨어지면 운동의 효과가 없을 것이고, 운동의 효과가 없으면 힘만 들고 시간만 들고 운동을 했던 목적에 대해서 성취하기가 어렵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 공복에 이제 탄수화물이 없는 상태에서 웨이트도 별로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지만, 또 한 가지 초반에 말씀드렸던 거, 다이어트를 위해서 탄수화물량을 제한하거나 탄수화물을 아예 안 드시는 경우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겠죠. 몸 안에 탄수화물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단백질을 먼저 쓴다 했죠. 그러면 단백질을 어디서 갖고 오겠어요? 단백질 덩어리, 우리 몸에 있는 거 근육이잖아요. 근육을 쪼개고 파괴해서 단백질이라는 작은 걸로 분해를 해서 그 분해된 단백질을 가지고서 운동을 합니다. 그게 이제 근손실의 과정이겠죠. 그러니까 근육 운동을 하고 있지만 근육은 손실이 난 상태. 결국 그래서 내가 원하는 탄탄한 몸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적정량의 탄수화물을 꼭 드셔야 된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분
적정량의 탄수화물은 뭐냐라고 했을 때 여자분들은 작은 햇반 기준입니다. 130g에 2개. 그러니까 한마디로 작은 햇반 하나 드시고 나머지 한 끼는 과일이나 고구마 이런 구황작물들로 조금 구성해서 예쁘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트 볼처럼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 남자분들은 큰 햇반 210g 있죠? 210g 2공기 정도는 꼭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탄수화물의 공급이 안 된 상태에서 근육을 운동을 했을 때 다이어트도 되지 않고 근육도 좋아지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꼭 탄수화물의 기초적인 섭취량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면서 다이어트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겠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회원님들은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음식을 깨끗하게 먹을수록 양은 증가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떡볶이처럼 양념이 많은 음식들은 양념 안에 있는 설탕 요런 것 때문에 칼로리가 높아요. 그래서 먹자마자 힘이 납니다. 그런데 음식을 깨끗하게 드시면 양념이 없이 원물 그대로 드시기 때문에 힘이 나려면 양이 많아야 돼요. 생각보다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를 반드시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다이어트는 양을 줄이는 게 아니고 내가 먹는 것의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줄이는 게 아니라 내용을 바꾸는 건데, 회원님들께서 이제 무작정 먹는 양을 줄이거나 굶거나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가 양을 줄이거나 굶었을 때 결국에는 아까 근육이 쪼개져서 에너지가 된다고 했죠. 근육도 쪼개지고 내 안에 내장, 장기도 쪼개집니다. 그래서 소화가 안 되고 근육은 힘이 없고 뼈에서도 영양분이 손실이 돼요. 머리카락은 얇아지고 탈모가 생기고 손톱이 깨지고 피부는 푸석해지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형태의 내 모습과는 정말 상반된 상태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그럼 잘하는 식사는 뭐냐라고 했을 때 탄단지가 고루 갖춰진 식사입니다. 탄단지의 비율은 5대 3대 2. 그런데 다이어트 하실 때는 단백질과 지방의 비율이 조금 더 높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대회 시즌 준비하면서 다이어트를 8개월 동안 8kg 감량했을 때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때 하루에 단백질 섭취량이 최소 500에서 600g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닭가슴살 대여섯 봉지 정도를 먹었고, 160cm 여성 기준으로는 꽤 많이 먹은 거죠. 근데 오히려 그렇게 먹어서 근육량이 훨씬 좋아졌어요. 다이어트를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림매스업이 된 건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오히려 24년도의 대회 때는 단백질량이 충분하지 않은, 조금 단백질이 부족한 다이어트를 했기 때문에 근육량이 계속해서 깎여 나갔었던 것 같고, 25년도 대회 2번 뛸 때는 하루에 500에서 600g의 단백질을 먹었기 때문에 림매스업이 일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적정량을 찾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을 많이 드셔주셔야 되는데 단백질을 먹는 걸 너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단백질 먹는 게 어려우면 쉐이크의 도움을 받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남성 회원님 중에 저녁에 오셔서 식사를 차려 먹기가 너무 어려우신 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침에 드시고 나가기도 어렵고 또 너무 정신없이 바쁘고 회사 가시면 이분이 그래서 영양 상태가 너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제일 좋은 그러면 단백질 쉐이크 회사를 추천을 해드렸고 그거를 드시면서 많이 몸이 좋아지시긴 했어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를 보니까 음식을 못 드시는 경우라면 쉐이크가 절대 나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쉐이크 먹으면 뭐 간이 나빠지거나 통풍이 오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적정량을 드신다는 전제 하에는 인체에 무리가 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희가 먹는 비타민도 정제된 영양 성분이고 어떻게 보면 프로틴 쉐이크도 정제된 영양 성분인데 비타민도 그렇죠. 거기에 적혀 있는 하루 적정량을 넘겨서 먹었을 때 당연히 뭔가 문제가 생길 거고 프로틴도 그렇겠죠. 하루에 뭐 한 번 먹으라고 했는데 4-5번을 먹게 되면 뭔가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적정량을 먹는 거는 절대 문제되지 않는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 회사 거 정말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심으뜸 씨가 개발하신 거. 저도 이제 회원님이 주셔서 먹어봤는데 엄청 맛있습니다. 이걸 먹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탄단지 중에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을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 그러니까 지방을 뭐를 먹으라는 건지를 정말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 지방은요, 좋은 지방과 나쁜 지방이 있습니다. 나쁜 지방부터 말씀드릴게요. 과자랑 라면에 있는 팜유, 그리고 이제 튀김과 이제 부침개에서 만들어지는 트랜스 지방, 그리고 포화 지방이 있습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그런데 요 3가지는 몸 안에 들어가면 몸에서 분해해서 에너지로 써야 살이 찌지 않는데 이 3가지는 몸에 들어가게 되면 몸에서 인식을 못해요. 한마디로 너무 분자 구조가 복잡해서 이거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면 이제 몸에 쌓이겠죠. 쌓이면 내 몸 어딘가에 되게 울퉁불퉁한 안 예쁜 살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지방들을 많이 드시면 다이어트 하고 난 뒤에도 허벅지 뒤쪽이 셀룰라이트가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뭘 먹었는지가 몸에 고스란히 나타나기 때문에 드시는 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좋은 지방 말씀드릴게요. 좋은 지방은 오메가3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메가3는 뭐냐면 오메가6랑 반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메가6는 안 좋은 거는 다 붙어 있어요. 염증하고 친하고, 염증하고 친하고 이제 우리 몸을 상하게 만듭니다. 통조림에 주로 들어있고요. 가공식품에 들어있어서 우리가 사실은 오메가6가 부족할 일은 전혀 없어요. 포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몸에서 이것을 이제 중화시키기 위해서 오메가3를 필요로 하는 건데 오메가3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일 겁니다. 오메가3는 등푸른 생선, 연어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메가3는 반대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항염증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방 중에서도 오메가3가 중요한 이유는 웨이트를 하는 것이 우리 몸에는 약간의 염증을 유발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항염증제가 필요한데 그게 너무나 딱 맞아떨어진 게 오메가3죠.
그래서 오메가3는 웨이트를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드셔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섭취할 수 있는 지방 같은 경우 아보카도 좋아하시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나라 정서상 아보카도 좋아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냥 정말 간단하게 뭐 마트에서도 구하실 수 있는 거, 동네 마트에서도 들기름이거든요. 들기름을 그냥 한 스푼, 밥숟가락 한 스푼을 밥에 뿌려 드시면 그게 사실 제일 간단합니다. 거의 저희가 이제 밥을 먹게 되고 한식을 먹게 되는데 아보카도가 웬 말이에요. 그죠? 아보카도를 반찬으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들기름을 그냥 조금씩 뿌려 드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리고 더 간단한 거는 그 하루 경과라고 해서 소포장된 거 있죠? 그거를 하루에 한 봉지씩 먹어주시는 게 가장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시고, 견과류 얘기가 나와서 이제 견과류 말씀을 드리면, 지방 전체가 그렇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게 견과류라서 견과류를 드시면 좋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다이어트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배가 고프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위장에 음식물이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으면 우리 뇌에서는 먹으라는 신호를 보내게 돼요. 그러면 반대로 위장에 무언가 음식물이 소화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상태를 만들면 역으로 먹으라는 신호를 안 보내게 되겠죠? 이거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용할 때 제일 중요한 영양소가 지방이에요. 탄단지 중에 지방은 체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가장 깁니다. 최장 8시간이에요. 그래서 점심과 저녁에 식사 텀이 길기 때문에 요때 오후가 돼서 갑자기 탕비실에 가서 과자를 드시는 여성분들이 진짜 많아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점심을 드시고서 오후 4, 5시쯤에 견과류를 한 봉지를 먹습니다. 천천히 뜯어 먹다 보면 식욕이 가라앉을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될 때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에서 식욕을 폭발하게 만드는 스위치를 차단시켜 버리는 그 역할을 지방이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오후가 됐을 때 회사에서 아보카도를 꺼내 먹거나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하루 경과, 실온에 놔도 썩지 않는 것을 내 책상 데스크 아래 놓고 오후가 되면 뜯어 먹는다. 이렇게 하시면 너무 좋은 다이어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견과류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견과류도 많이 먹으면 살찝니다. 그래서 한 끼에, 하루에 한 끼에 먹을 수 있는 양이 호두가 3알 정도, 아몬드 5알 정도, 여성 기준입니다. 요렇게 드셔야지. 아몬드 20알씩 드시면 엄청 살이 잘 찝니다. 그래서 오늘 다이어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렸고, 이 다이어트 내용은 사실 제가 OT든 PT든 시작하면 무조건 말씀드리는 내용이어서 이번에 한 번에 20분짜리 영상으로 만들고 싶었고, 이 영상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시면서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것들로 탄단지를 구성해서 지속 가능한 방식의 식단을 구성을 해 나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